교과서 97페이지에서 99페이지 대단원 마무리에 있는 문제 중에서 이번 기말고사 해당되는 문제 풀이를 좀 해볼게요. 7번 문제부터 봅시다. 7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몇 차 방정식이야? 그래, 4차 방정식에 그럼 근이 4개가 나오겠죠? 그 4개 중에 실수근이 2개 나오나 봐. 실수근 2개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 실수근들의 제곱을 제곱해서 더하는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얘는, 물론 바로 인수분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선생님이 잘 안 되는 사람에서 치환을 할게요. 이거 라지 x라 하면, 그쵸? 라지 x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x제곱의 제곱이니까, 라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아이고. 빼기 2는 0 이렇게 되죠. 빼기 2는 0 이렇게 되고요. 그럼 x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또는 라지 x는 2인데 자 근데 이게 아까 스몰 x 제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x제곱은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은 2가 돼요. 그럼 x는 이제 제곱을 띄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워지죠. 마이너스 5. 근데 이게 i로 루트 안에를 플러스로 만들면 이렇게 되고요. 그죠? 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야. 자, 그런데 여기서 실수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죠. 얘거네. 그치? 그러니까 알파 베타. 어느 게 알파 베타인지 모르지만 알파 베타는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예요. 근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하라고 하니까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니까 답은 얼마가 돼? 그렇죠. 4가 되겠네. 4. 그쵸? 4. 이렇게. 그래서 뭐 이건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이제 8번 문제를 봅시다. 8번 문제는 조금 너희가 어려워할 수 있어요. 오메가라고 하는, 자, 한번 볼게요. 이 근에, 그쵸? 이 3차 방정식이에요. 이 근이 이제 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이 값을 구해봐라. 그런데 봐봐. x세제곱 플러스 1은 0에 한 허근이 오메가니까, 그쵸? 어쨌든 근이잖아요, 근. 근이면 대입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쵸? 성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메가를 여기다 넣었을 때 대입하면 이렇게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가 하나 나오냐면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하나 생겨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을 만약에 내가 이제 근 3개를 다 구하려고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보면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잖아. 공식에 의해서. 자, 그럼 여기서 근이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나오고 여기서 근이 2개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근이 허근이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실근이니까 결국은 오메가는 여기에 근이겠죠. 오메가는 그죠? 오메가는 여기서 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메가는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근이라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이야. 그쵸? 그러니까 너희가 또 뭘 찾아낼 수 있냐면 근이니까 대입을 하면 이게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하나 나오고요. 요게 하나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의 근이지만 더 들여다보면 여기서 나온 근이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뭘 풀라고 했냐면 이걸 풀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죠? 4오메가는 이걸 계산을 해서 이제 오메가와 상수 부분으로 이렇게 실수 부분으로 그럼 이제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 얘를 이 왼쪽 식을 잘 정리해서 이런 형태로 고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거는 알거든요. 요 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오메가 제곱이 이 부분엔 없단 말이야. 그럼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오메가 제곱은 넘어가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 대신에 그쵸 오메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4오메가예요. 그러면 자 계산을 해보면 여기 계산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 플러스 3오메가 마이너스 3 플러스 4오메가 이게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예요? 7오메가 마이너스 5예요. 근데 얘가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쵸? A 오메가 그 다음에 플러스 B. 자 그러면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얘랑 똑같아야 되고요.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 따라서 A는 7이 돼야 되고요. B는 마이너스 5가 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오메가가 어디에 근인지 그걸 가지고 이제 모양을 바꿔나가서 이런 형태로 고쳐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연립방정식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가 하나가 있어요. 연립방정식이라는 거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찾는 거거든요.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그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해가, 근데 또 얘도 만족하는 얘를 만족한대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거에 여기서 나온 해가 여기도 만족한다는 거는 이 해는 여기 4개의 식을 다 만족한다는 거죠. 그죠? 이 4개의 식을 다 만족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 4개의 식 중에 요거랑 요거 아니죠. 요건 문자 없는 거. 요거를 역시 만족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자, 해는 그쵸?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만족하겠네요. x 플러스 y는 7. 왜냐면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니까 이것도 만족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의 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연립해 볼게요. 이걸 연립하면 우리가 원하는 해가 나오겠죠? 연립하면 자, 이 식을 y는으로 고칠게요. y는 7-x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면 그쵸? 이렇게 되겠네. x제곱 자, 7-x제곱은 25 이렇게 되고요. 계산을 하면은 자, 2x제곱이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4x 플러스 49는 25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2x제곱 마이너스 14에서 넘어오면 플러스 24가 되고요. 2로 약분을 하면 그죠?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는 0이에요. 그럼 x는 이제 3이 나오고 또는 x는 4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y를 구해야 되잖아. x가 3이면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이제 y는 4가 될 거고요. x가 만약에 4라면 여기 4를 넣으면 여기다 넣은 거예요. 여기. 그쵸? 그러면 y는 이제 3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두 개 다 되느냐. 그래서 그걸 잘 모르겠어요. 문제 더 읽어볼게요. 여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로 가볼게요. 자, 얘네들은 이거의 해기도 해요. 근데 지금 문제를 물어보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x-y는 b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요거라면 x-y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쵸? 3 빼기 4니까. 근데 요 경우에는 x-y를 하면 1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b는 0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네요. 그쵸? 요게. 아, 그러니까 이 경우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쵸? 왜 조건을 만족하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제 뭘 찾아냈냐면, 이걸 찾아낸 거예요. 아, 그러면 x는 3이 되어야 되고요. y는 4가 돼야 되겠죠. 그쵸? 왜냐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a를 마저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여기에 근이기도 하죠. 그런데 얘는 그쵸? 누구의 근이기도 해요? 그쵸? 요거 ax-y는 5에 해요. 해다. 그래서 이제 집어넣으면 대입을 해야겠죠. 선생님 약간 올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해서 성립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x자리에다 3a, 자, 3a 마이너스 4는 5 이렇게 되니까 3a는 9가 돼서 자, a는 3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뭐였냐면 a 빼기 b를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저기 보세요. a가 이게 나왔고요. 그쵸? a가 여기 나왔고요. b가 이게 나왔는데 우리한테 원하는 게 a-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1이니까 답은 4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거의 해가 이거 해라는 얘기는 결국 이 4개를 같이 놓고 풀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문자 없는 2개로 풀어가지고 해를 구한 다음에 이제 그 해 중에 조건을 만족하는 을 찾아서 나머지 얘도 대입을 해서 A, B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식이 여러 개라서 그렇지 결국은 연립방정식 문제였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는 원래 이렇게 응용 문제가 나오면 식만 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문제를 볼게요. 이런 지름 모양, 이제 지름이 20cm인 이런 원 모양의, 그쵸?
이렇게 사진을 넣을 거야. 직사각형 모양의 사진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 사진은 둘레, 이 전체 네 변의 길이, 그죠? 둘레의 길이가 56cm고요. 내 귀퉁이는 이렇게 액조야 위에 놓이도록 하라는 거지. 이렇게 딱, 그죠? 별 얘기 아니야. 내 귀퉁이는 모두 이렇게 놓여 있다. 그럴 때 이 사진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구하라는 거. 그럼 선생님이 이 사진의 가로 길이를 x라고 놓고요. 이걸 y라고 놓을게요. 그러니까 너희는 사진의 가로의 길이를 xcm라고 하죠. 그쵸?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를 ycm라고 합시다. ycm. 자, 물론 그럼 x는 0보다 커야 되고요. y도 0보다 커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식을 세워보자. 둘레. 이 둘레라는 건 네 변을 다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 2x 두 개, x 두 개, 그 다음에 2y는 56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오죠. x로 약분하면 이렇게 28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가장대에 이게 있다 보니까 또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어떻게 돼요? 20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선생님이 쓰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렇게 400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제 연립을 하는 거지. 연립할게요. 연립을 해봅시다. 자, 연립을 하면 살짝 좀 올릴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연립하면 우선 이렇게 할게요. y는 28-x죠. 그쵸?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이걸 이렇게 대입해 볼게요. 28-x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죠. x제곱 플러스 28-x의 제곱은 400. 숫자가 엄청 크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 그래서 2x제곱 이걸 계산하면 56x가 되고요. 28의 제곱은 너희가 한번 해보세요. 28을 제곱해보면 이게 784가 나와요. 이건 너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2x제곱 마이너스 56x 플러스 384가 되고요. 좀 숫자 크지? 그래서 이제 이걸 인수분해하면 이건 너희가 해볼 수 있겠지? 선생님이 이걸 저거로 나누면 요걸 2로 약분할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8x 플러스 이제 192. 숫자 이렇게 크면 조금 힘들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요 인수분해가 좀 찾기 힘들었을 거예요. x 마이너스 16, x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럼 x 값이 두 개가 나오겠죠. x는 16 또는 x는 12가 돼요. 그런데 자, y를 구해야겠죠. 여기 y. 여기 y가 요거거든요. 여기 y를 요거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하면 x가 16이면 여기 16을 넣으면 y는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x가 12면요. y는 16이 돼요. 그런데 얘들아 여기를 좀 보세요. 둘 다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커요. 그러니까 가로가 x니까 x가 y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문제를 보시면 여기 x가 더 y보다 더 큰 건 요거겠네. 요거.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x는 16이 되고요. y는 12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 우리는 답을 어떻게 써야 되냐? x, y는 내가 미지수로 놓은 거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답을 쓸 때 이렇게 해야겠지. 가로의 길이는 16cm라고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세로의 길이는 12cm라고 하면 되겠죠. 왜 xy라고 하면 안 되냐면 너희가 xy를 미지수로 니네 마음대로 놨던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뭐 그냥 식을 세워서 이렇게 식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그냥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아, 얘들아. 11번 문제도 절대값에 대한 어떤 공식 비슷하게 하나를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하죠. 선생님이 여기다가 하나 공식을 하나 써볼게요. 얘들아, 너희 이런 거 기억나니? 자, 이제 만약에 a가 플러스 숫자라고 하면 아예 외우라고 했죠. 이렇게 절대값이 어떤 플러스 숫자보다 작으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절대값을 풀면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가 생긴다고 했었잖아요. 이거 공식처럼 알아두면 좋겠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그렇게 풀어볼게요. 요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가 플러스 숫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절대값을 풀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잘 익혀두셔야 돼요. 어떻게? 자, 2x-a를 이렇게 절대값을 벗기면 여기에 7이 생기고요. 이쪽에 마이너스 7이 생겨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는 x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x 범위를 구하면 풀면 요게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x를 풀기 위해서 자, 나 a를 전부 없앨게요. 양변에 다 a를 이렇게 더해도 되죠. 이렇게 다 a를 더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걸 요렇게 그러면 a-7 a를 더했으니까 a 플러스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부 뭐로 나눌까? 그렇죠. 이렇게 2로 나눠도 돼요. 이렇게 다 2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x는 2분의 a-7이 되고요. 2분의 a 플러스 7이 돼요. 요게 이제 우리가 푼 게 나왔는데 얘를 풀었더니 이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누구랑? 얘랑 같은 부등식이에요. 같은 부등식. 그렇죠? 이걸 풀어서 이게 나온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구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이거 같다고 하면 되지. 얘랑 얘랑 같고요. 그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다고 하면 되니까 2분의 a-7하고 마이너스 5하고 똑같으면 되고요. 2분의 a 플러스 7하고 b하고 똑같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풀면 여기는 a-7은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a에다 집어넣으면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4가 되고요. b는 2가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이제 우리 답을 a는 마이너스 3인 거고요. b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요 성질만 알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이제 12번 문제를 봅시다. 얘들아, 12번 문제가 너희가 좀 어려워요. 12번 문제. 12번 문제가 좀 어려워. 1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2번 문제는 이제 요 사실을 좀 알아야 돼. 선생님이 좀 쓸게요. 12번 문제는 여기다 이렇게. 얘들아, 그때 이런 걸 배웠지 않니? 한번 보세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건 2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림 이런 식으로 막 그려지잖아? 그런데 이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x축의 위치, 그 x축이 어떻게 놓이느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이 x축의 위치를 파악할 때 잘 보세요. x축의 위치. 그때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요거를 0으로 하는 그러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그게 x축과의 교점이거든요. 0의 판별식에 따라서 그쵸? 그러니까 판별식이 뭐면 0보다 크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되고요. 판별식이 0이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되고요. x축과 붙어야 되니까요. x축과의 교점이 알려주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붕 뜬다고 했어요. 물론 a가 0보다 큰 거를 전제로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다시 어떤 이런 2차 함수 그래프는 이게 0되는 애의 판별식을 가지고 그래프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문제를 그렇게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선생님 기억을 해볼게요. 기억부터 천천히. 기억을 잘 이해하면 뭐 니은하고 디귿, 리을은 다 똑같으니까. 자, 기억을 한번 볼게요. 이걸 일단 이쪽으로 다 넘겨볼게요. 근데 너희가 뭘 찾으라고 하냐면 이 중에 이제 모든 실수, 이걸 만족하는 해가, 그쵸? 어찌 보면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애를 찾으라는 거야. 모든 실수인 부등식을 찾으라는 거죠. 그쵸? 이걸 물어본 거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요걸 어찌 보면 얘가 일종의 이렇게 y는으로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y는 요런 애들을 찾으라는 거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방정식. 자, 이거는 0의 판별식을 구해볼게요. 판별식을 d라고 하면 판별식인 b제곱, 여기 숫자의 제곱 1제곱 마이너스 4ac죠. 4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얘들아 이게 마이너스 3으로 0보다 작잖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이게 0보다 작죠. 그럼 이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이 식이 항상 0보다 큰 부분이 어디냐. 얘들아, 이 식은 항상 0보다 커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요. 왜? 전체적으로 지금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잖아. 위쪽으로 있으면 x축 위쪽으로 있으면 항상 0보다 큰 거예요. 크거나 같은 거. 크거나 같은 건 큰 거나 같은 거 다 둘 중에 만족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했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얘는 기억은.
그쵸?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 부등식을 찾으라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자, 는 0인 거에 판별식을 구해서 요 그림을 그린 상태로 판단을 해보면 되겠죠. 자, 니은 하나 더 해볼게. 자, 기억은 답이 됐어요. 니은도 선생님이 한쪽으로 이렇게 다 넘겨볼게요. 그쵸?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의 판별식을 해볼게요. 이거는 0의 판별식. 자, 그럼 얘의 판별식은 이렇게 되죠. D는 4, 4, 16 빼기 4AC죠. 4 곱하기 1 곱하기 4니까 얘는 어머 0이 됐어요. 0. 자, 0이 되면 잘 보세요.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자, 선생님 그려볼게요. 요 그림은 이제 요렇게 y는 요거를 그쵸? 이렇게 보면. 근데 얘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있냐는 거야.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어요? 그림이 0보다 작은 부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해가 없어요. 해가 없어. 0보다 작은 부분은 물어봤잖아. 해가 없다. 그러니까 니은번은 답이 될 수가 없네요. 얘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인데 그쵸? 얘는 해가 없어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도 보면 자, 선생님 살짝 올려볼게요. 디귿은 자, 역시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넘길게요. 한쪽으로 넘기면 이건 이쪽으로 이렇게 넘길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이제 이쪽으로 부등호 방향이 벌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0의 판별식을 구해볼게요. 0의 판별식 d는 3, 3은 9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 0보다 작네요. 자, 그러면은 얘도 약간 살짝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죠? 여기 0보다 작으면. 근데 이제 요 그래프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있니?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그림이 없잖아요. 그림이 다 0보다 위쪽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족하는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해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다예요. 그죠? 그래서 얘도 답이 안 돼. 그쵸? 얘도 다 답이 안 되는 거. 위로 올라가 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가 없기 때문에. 그쵸? 해가 없다. 자, 마지막으로 리을도 한번 마찬가지 방법으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내려가서 자, 리을식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쓰고서 좀 내려가자. 리을은 자, 리을 한번 식을 보시면 리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쓰고서 x제곱 마이너스 2x 자, 여기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내려 여기 마이너스 1을 위로 이렇게 저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 2가 0보다 크냐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역시 판별식을 써야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의 판별식을 d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 곱하기 4ac죠. 이게 마이너스 4예요. 그럼 0보다 작잖아. 자, 그럼 이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이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큰 부분을 찾아봐. 자, 전체적으로 0보다 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가 모든 실수네요. 그죠? 모든 실수 아이고, 셀카를 썼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 그쵸? 자,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봐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니까 얘가 답이 돼요. 얘는 모든 실수 x. 그쵸?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답이 기억 리을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빨간색으로 할까요? 요게 답이 되겠네요. 빨간 자, 왜냐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자, 내려가서 따라서 답은 3번 기억 리을이 답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 문제 12번 문제 너희가 어려워하는데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판별식과 관련돼서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판단하면 조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 볼게요. 이제 13번 문제는 뭐 그냥 연립부등식 문제네요. 연립부등식이 있는데 이거의 해가 이거의 해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먼저 이거의 해를 구해봐야 되겠네. 자, 그래서 이거의 해를 구해볼게요. 이렇게. 자, 요식을 풀어봅시다. 요식은 어떻게 돼요? x-5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우리 이런 거 많이 배웠죠? 0하고 작은 거와 큰 숫자 사이다 해서 이렇게 일식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걸 풀어볼게요. 요거 이제 이항을 해서, 자, 이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인수분해를 하면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0보다 크면 큰 거보다는 크고, 그쵸? 또는 작은 거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요걸 이식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일식과 이식. 우리 이제 연립부등식 항상 공통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1, 2의 공통 부분을 구해보면, 그죠? 수직선상에다 그려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0하고 5 사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2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해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되겠네. x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얘가 누구의 해도 얘 해도 된대. 얘는 누구의? a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b는 0의 해예요. 자, 그럼 얘를 풀었을 때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너희가 역으로 생각을 해봐라.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야 돼. 어쨌든 2하고 5를 갖고 있고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 A가 있어야겠죠. 그럼 여기서 A가 0보다 크다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래야지 요 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 식임을,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A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요. 그쵸? 그래서 다 이것처럼 전개를 해볼게요. ax 마이너스 7ax, 그쵸? 7ax 플러스 10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얘가 바로 누구랑 같은 부등식이야? 그쵸? 얘랑 a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b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얘랑 같은 부등식이에요. 그치? 왜냐하면 얘가 해를 가지면 이렇게 되고 결국 이런 모양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 서로 같아야 되니까 얘랑 얘랑 같아야 되고요. 얘랑 얘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7a는 7하고 같고요. 그죠? 10a는 b랑 같다는 걸 아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답을 구할 수 있죠. A는 1이 돼야 되고요. B는 10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너희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이 부등식을 만들 때 요거 A자, A를 잘 맞춰줘야 된다는 거, 그거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16번하고 17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16번 문제는 뭐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오히려 이런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자. 자, 여기 이런 입체 도형이 있네요. 그런데 이제 한 모서리가 전부 다 X인 정육면체가 이렇게 5개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라는 건 밖에서 보이는 넓이를 다 얘기하니까 밖에 이 안쪽 넓이는 아니고 이 표면이죠. 바깥에 있는 면적 넓이를 건널비라고 해요. 그 건널비를 S라고 하고요. 이 부피는 이제 상자들을 다 더한 거겠죠. 그거를 부피를 V라고 할 때 이런 식이 성립하도록 이 X의 길이를 구해봐라. 자, 그럼 건널비부터 해볼게요. 얘들아, 건널비. 자, 근데 건널비를 보면 얘들아, 여기가 X잖아요? 이게 지금 X제곱이에요. X제곱, 이런. 근데 이 X제곱이라는 애가,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요 건널비가 이제 요런 면이죠, 요런 게, 요렇게 생긴, 요런 넓이. 여기 X, 여기 X니까. X제곱이라는 이런 애가 몇 개나 있나 볼게요. 겉에 면만 보는 거. 앞면에 하나, 둘, 셋, 넷, 5개 있겠죠? 그러니까 뒤에도 5개 있을 거.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앞쪽으로 5개, 앞면이 5개 있죠? 그 다음에 뒷면도 5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볼까요? 옆으로 하나, 둘, 요렇게. 셋, 넷,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요거 옆면으로는
4개가 있네요. 4개.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면 이렇게 윗면으로 하나, 둘, 셋, 그쵸?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이렇게 바닥으로 하나, 옆으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6개, 6개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밑면, 윗면 또는 밑면 이렇게 보면 이게 6개가 있거든요. 그쵸? 앞면, 뒷면, 그 다음에 여기 옆면, 위에면, 아래면. 그렇게 총 다 더해보니까 몇 개가 돼요? 그치? 20개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S는 이걸 알 수 있어. X제곱이라는 애가 20개 있는 면이에요. 이해됐죠? 그렇게. 자, 그 다음 부피를 볼게요. 부피는 쉬워, 얘들아. 부피는 이 상자의 부피 부위는 이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애가 지금 가로가 x, 세로가 x, 높이가 x예요. 그러면 x 곱하기 x니까 x 세제곱이에요. 그런 상자가 몇 개 있어? 5개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건 되게 쉽죠. 5x 세제곱이죠.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이 성립한대요. s 125는 v래요. 그럼 식이 어떻게 써지겠니? 그렇지. 20x 제곱 플러스 125는 5x 세제곱. 그럼 결국 3차 방정식이 나온 거죠. 3차 방정식을 풀어야겠지. 이쪽으로 다 넘길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5x 세제곱 마이너스 20x 제곱 마이너스 125는 0이 되고요. 5로 약분을 해볼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25는 0이에요. 그럼 우리 3차 방정식 제일 많이 쉽게 푸는 게 어떻게 풀었지? 그치? 조립제법을 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래서 선생님 조립제법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1,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4, x항이 없으니까 0 이렇게 되죠. 이제 5로 될 것 같아요. 5로. 1, 5, 1 더하는 거 5, 0이 5죠. 5, 25 딱 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은 어떻게 써지냐면 이렇게 돼요. x-5에 요거는 x제곱, 1x제곱, 1x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x는 5가 나와요. 자, x는 5예요. x는 5가 답인데 왜 x는 5가 되냐면 이거 구해보면 허근이에요. x는 5예요. x는 5. 왜냐하면 x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쵸? 얘는 허근이라서. 그래서 얘는 뭐 크게 보기는 되게 어려워 보였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냥 3차 방정식 나오는 거로.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도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1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7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네. 요런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데요. 실근. 얘들아, 하여튼간 허근, 실근 이렇게 나오면 판별식이에요. 드는 0 이렇게 돼요. 자, 얘가 실근을 가지면 이거의 판별식이 자, 우리가 판별식을 여기서 2번 써야 되기 때문에 D1이라고 할게요.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실근이라는 건 너희가 서로 다른 두 실근도 실근이고요. 중근, 조심해야 돼. 중근도 실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큰 것도 되지만요. 이게 판별식 0보다 크거든요. 얘는 판별식 0이에요. 이 두 개 다 해야 돼. 실근일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요거 들어가야 되는 거. 요거. 자, 그래서 이제 풀어볼게요. 판별식 D1은 자, 요거의 제곱, 그죠? 마이너스 K의 제곱, B의 제곱이죠. 요게 마이너스 4AC 1 곱하기 여기 1이죠. 그 다음에 K.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풀어볼게요. 그냥 부등식 푸는 거죠. 마이너스 4K예요.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K로 묶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오네요. 우리는 큰 거보다는 크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는 K는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요 식은 허근을 갖는데 그래서 얘는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x제곱 플러스 2kx 요거가 그쵸? 이런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데 허근. 자, 그럼 허근을 가지면 우리 이제 허근은 뭐가? 판별식이. 그러니까 얘의 판별식을 D2라고 할게요. 왜냐면 아까 한번 썼기 때문에 같은 D로 해버리면 판별식이 겹쳐버리잖아요. D2는 자 2K의 제곱 4분의 판별식 쓸 사람은 그렇게 써도 됩니다. 4AC 1 곱하기 5K 플러스 6이죠. 그쵸? 이게 0보다 어때야 돼? 허근은 판별식 0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0보다 작다. 자, 그럼 이제 풀게요. 4K 제곱 마이너스 20K, 그쵸? 마이너스 24.
0보다 작다. 자, 4로 약분을 하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얘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다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죠? 작은 숫자와 큰 숫자 사이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여기 20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너희는 1, 2의 공통 부분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연립부등 제곱 푸는 거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1, 2의 공통 부분은 수직선상에다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 2의 공통 부분을 수직선상에다 그려볼게요. 여기다 1번식은 이렇게 되네요. 4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0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과 6 사이네요. 이렇게. 자, 2번 지나가는 데가 여기네요. 2번 동시에 만족하는 거. 따라서 우리 이제 답 쓰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문자가 K예요. K를 잘 써야겠죠? 까만 동그라미 이거 잘 써야 돼. 어설프게 쓰면 이게 들어간지 안 되는지 헷갈리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아니구나. 여기 하얀 거구나. 자, 여기 좀 선생님이 좀 깨끗하게 쓸게. 이게 어설퍼 보이잖아. 여기 하얀 동그라미예요, 얘들아. 이거 하얀 거예요, 이렇게. 얘도 하얀 거. 자, 그러니까 이제 답을 쓸 때 이렇게 써야겠죠. 아이고, 하얀 거예요. 조심해야 돼. 뻥 뚫렸으니까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또는 얘도 K는 4 들어가고요. 이렇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제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제 연립부등식 만든 다음에 이제 공통 범위를 찾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대단원 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 필요한 문제들만 잘 선택해서 공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